네, 구상의 초토의 시일입니다. 가볼까요? 거두절미하고. 근데 뭐 쓱 읽어볼 때 뭐 초토란 표현도 있고 뭐 잿더미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약간 전쟁의 배경을 좀 두고 있다. 눈치는 잡을 수 있을까요? 안 된 말고 가보자.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습니다. 화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있어요. 즉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죠. 근데 왜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는 거예요? 빛이 이렇게 햇빛이 쫙 펴져 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고 그 내리쬐는 밑에 아이들의 얼굴이 보인 거겠지. 그러니까 햇빛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봤으니까 불타는 해바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. 됩니까? 화자께서는 뭘 보고 있냐면 글씨가 왜 이러죠? 화자께서는 마음에 안 드네. 잠깐만 미안해요. 좀만 줄일게. 화자께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. 그냥 아이들의 얼굴이라기보다는 햇빛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이 부셔서 돌아섭니다. 나도 돌아서요.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릅니다. 그러면 그림자 누구 그림자야? 화자의 그림자겠죠? 그럼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찰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그림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하고 있습니다. 를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그림자의 모습이 없대요. 울상이 됐잖아. 울상이 된 나의 그림자잖아요. 그럼 화자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다? 슬픔을 느끼고 있다. 를 알 수 있습니다. 화자는 지금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야. 돼요? 그럼 햇발은 왜 돌아선 거야? 왠진 모르겠지만 나처럼 뭔가 저 아이들로부터 좀 슬픔을 느꼈거나 아이들로부터 뭔가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선 거 아닐까요? 그럼 화자께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결핍과 내적 갈등이 전제가 될 거예요.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 왜 슬픔을 느끼는 것일까?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춥니다. 잿더미가 소복히 쌓여있는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어요. 그러면 돌아서서 걸어왔죠.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.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뭘 봤냐면 울타리를 봤어요. 그냥 울타리는 아니고 잿더미가 쌓여있는 울타리입니다. 그럼 이제 잿더미라는 건 뭐가 타고 남은 흔적이잖아요. 그럼 뭔가 불탄 게 있었고 제목이 초토니까 뭔가 전쟁의 비극이 아닐까? 괜찮니? 전쟁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. 그럼 저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왜 슬픔을 느낀 거야?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을 발견했기 때문이겠지.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지 아이들이 뭐가 잘못이 있겠냐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고 전쟁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얼굴에서 슬픔을 느낀 거겠지. 아이들은 저렇게도 순수한데 그 순수함을 지금 사회가 때를 묻히고 있고 잘못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안타까움이 좀 느껴졌겠죠. 화자께서는. 그러면 잿더미라는 것은 이 전쟁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. 근데 개나리는 어때요? 자연물이죠, 그죠? 그러면 이 잿더미 속에서 자연물을 발견해냈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걸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화자의 인식이 투영돼 있는 거지.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. 어려워요, 다시. 전쟁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그 인위적인 것 때문에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.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잿더미에서 개나리가 망울진 개나리의 모습에 주목을 한 걸 보니 잿더미 속에서도 개나리가 핀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. 받아들이세요. 아시겠죠? 그 울타리에 있는 개나리 꽃이 있습니다. 노란색이 조금
진했으면 좋겠는데. 요 색깔 해봅시다. 개나리. 이 개나리를 보고 아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겠구나. 이런 표현 어때요? 끄덕끄덕 괜찮죠?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습니다. 소녀는요 죄가 없어요. 순수하고 그냥 기쁜 아이예요. 미소가 있는 거잖아. 이 기쁘다는 게 진짜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오는 그 순수한 미소 뭔지 아시죠? 저 미소를 보니까 앞니가 빠져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저 소녀는 아무것도 죄가 없어요. 그러면 이 사태는 누가 만든 거야? 시스템이 만들었다. 거기에 따른 안타까움도 느껴질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 판잣집 유리 조각의 아이들처럼 안타까움도 느껴졌을 거야 분명히.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이 피해를 본 전쟁에 참혹하며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무조건 있어요. 화자가. 그러니까 저 웃고 내달리는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순수하고 죄도 없는 아이가 뭘 잘못해서 라는 안타까움 1번. 두 번째 개나리꽃을 보고 희망을 뽑아냈죠. 그러면 저 소녀의 미소를 보고 그래 저렇게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 두 번째. 두 가지. 소녀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안타깝다. 전쟁의 비참함을 저런 순수하디 순수한 소녀가 겪어야 되다니. 안타까움 첫 번째. 개나리 보고 나서 봤기 때문에 아 소녀가 저렇게 웃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웃어볼 수 있겠구나. 두 번째. 그럼 나는 왜 흥그러워진 겁니까? 왜 그림자가 웃으면서 앞장을 선 거예요? 왜 그림자가 웃으면서 앞장을 선 거야? 내면 세계가 전환되었기 때문이지. 부정적인 식 안타까움에서 희망 극복 의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그림자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. 괜찮죠? 어떻게 그림자가 앞장을 서요? 그림자는 앞장을 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햇발이 어떻게 돌아섭니까? 햇발은 돌아서지 않아요. 그럼 뭐 한 거예요? 해가 진 거죠. 해가 좀 져서 그림자의 방향이 바뀐 거지. 근데 마침 처음에는 해가 그림자를 내 뒤에 만들어줬다면 시간이 지나서 고민의 시간, 시상 전환의 시간이 지나서 해가 위치가 이동이 되었을 때는 마침 그림자가 내 앞에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제 나 뒤따른다, 앞선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죠. 이해되시나? 그렇습니다. 끝. 강의에서 만납시다.